저 뒤에 저 계신 분들은 나가세요. 예? 저 수석 아니에요? 저분? 수석이 회의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수석한테 와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회의를 왜 이렇게 진행? 아, 지금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수석님 자리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회의장을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진행을 합니까, 이게? 위원장님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네. 네. 예. 예,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보충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삼선하면서 한 10여 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법사위도 두 번째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많은 특위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열려갖고 그 해당 특위에 관련된 그 장관이와 오셔갖고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에 여야 간 간사 합의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갖고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장관을 오라가라 말하는 이런 행태를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 국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야당 법사위원장 일방적인 소집에 의해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수석이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갖고 좀 어수선하게 됐는데 수석도 가만히 계시고요. 이 오늘 열리고 있는 이 사법개혁특위는 오래전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개최된 겁니다. 법사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 오늘 특위에 장관이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고 또 그 답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10시에 시작했는데 11시에 법사위를 갖다 일방적으로 소집해갖고 장관을 오라가라.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특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갖고 계속 답변 응해 주시고요.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이나 직원들 좀 힘드시겠지만 자리에 앉아가고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방청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자리 이석하거나 어수선하게 하지 마시고 특위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다만 질의는 주질의 순서가 있긴 하지만 의원님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위원님들의 하면 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서울고검감찰부가 최인호 변호사를 수사 담당했던 채모검사, 추모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 남부지검 근무 당시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최 변호사 조사했었고, 추 검사는 2015년 서울 서부지검 근무 당시 최 변호사의 횡령 혐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입니다. 이제 수사 기록 일부를 최 변호사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 검사가 당시 초임 검사였다고 언론 보도에 났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제가 왜 묻느냐면 검찰 개혁과 직결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초임 검사가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초임 검사가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없이 수사 기록을 변호사에게 유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 지금 수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임 검사의 뒤에 다른 선배 검사나 부장 검사나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윗선에 대한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추검사하고 최검사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현직 고위검찰 전직 장관까지도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검찰이 그래도 늦게나마 이 수사를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검찰의 관례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이 적발됐어도 그동안의 검찰의 무난한 분위기로 봤다면 과연 이 검사를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칠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검찰의 문화로 봤을 땐 징계 정도는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 정식 수사 사건으로 인지를 하고 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우소불위에 검찰을 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자정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설치가 굉장히 검찰에도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 내에서 이 사건을 지금 국민의 여론을 본다면요. 만약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 조사를 해서 밝히려고 할 텐데 밝혔어요. 근데 만약에 수사를 해보니까 진짜 단독 범행이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근데 그 결과 발표하면 지금의 국민에서는 검찰이 만약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에서 분명히 덮어주기 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을 겁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있어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 그런 결과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이 검찰을 덮어주기 위해서 수사했다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게 검찰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관에 대한 회피 제도가 있듯이 검찰에도 검찰에게 부담을 줄 수 있거나 독립성,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정말 역설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반드시 국회에서 공수처 통과되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안미연 검사의 폭로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이제 그 검찰청법에 의하면 7조에 따라서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연 검사의 경우에도 이 현행법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아니죠. 네, 이의 제기권 관련한 내부 대검의 지침이 금년 1월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미연 검사가 그걸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준수해 가면서 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예,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과거에 언론과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된 형태를 보면 이 지침대로 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제가 볼 땐 지금 현행 검찰 내에서 과연 이 지침에 따라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검사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실제 이 지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화와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 검사의 이의제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지침 내용을 검토해 보고요. 그것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사개특위는 논의가 초반부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간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의 이제 문제 인식들을 이 회의체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간에 많이 논의되던 과제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얘기를 저는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 법조에는 여러 가지 축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축이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변호사와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은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 변호사는 그러니까 변호사의 그 직업적 특수성에 기인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이라는 의뢰인의 관계에 있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서 법정에서 그리고 또 수사일선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의 권리는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 인권과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은 바로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 징계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변호사 징계제도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는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법무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90년대 개정 이후로는 변호사 협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처리를 하되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사례에서 법무부의 당해 제도 운영의 면도 그렇고 또 그 운영의 사례를 통해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식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장경욱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 또는 혐의를 부인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면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변협에 대해서 징계 신청을 합니다. 그 대한변협에서는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받고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기각을 당하고 나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가 고 장준하 사건을 취급한 변호사가 민영사 사건을 소송 수임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은 형식상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일 뿐 소송 수행을 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여 징계 신청 자체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건의 사례가 이의 신청을 통해서 법무부에 계류가 된 상태에서 2018년 2월 2일 이제 얼마 전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가 통보되고 이제 출석 요청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의 의결이 되었는데요. 김희수 변호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견책, 그리고 또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각의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짧게 줄여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도 합니다. 징계 개시 청구권자는 대한변협 회장이고 불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검찰의 불복 권한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판단 없이 징계 개시 결정을 해서 법무부가 심의 의결을 한 것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실체적으로도 위법합니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결정을 한 것인데 실체적 징계 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심사를 한 법무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한 문제점 인식인데요. 저는
이 사안이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빚어진 건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 김영환 청와대 민족수석 비서관의 소위 비망록이라고 불리우던 수첩에 의하면 당시 징계 절차가 계속되고 있던 시기인데요. 2014년 9월 11일 장경욱 변 철저 고발건 조사, 변호사 자격증지, 법무부 징계라는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뭐 이런 메모도 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이 됐던 사건입니다. 공안 사건의 변호인을 징계 제도를 악용하여 겁박한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징계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아직도 이제 명확하게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운용의례가 이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되짚어 봤더니 징계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법무부가 독점하던 체계였습니다. 변호사법이 49년 제정될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되고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독점적으로 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90년대 93년도입니다. 변호사 단체 자율성 강화를 명시적으로 하고 결국은 일부 징계권을 변협징계위원장에게 이관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전면적으로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모두 이관을 한 이후에 이의신청 사건만 법무부가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법학교수, 민간인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서 변협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의신청권을 가진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굳이 이의신청에 이르는 사건을 이렇게 심사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2000년대 역시도 한 번 개정이 있었는데요. 국민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넓혔었습니다. 의뢰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일명 계약으로 보여지는 지점들이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검사장이 이 건처럼 이의 신청을 하게 돼서 법무부의 심사를 계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특정 집단을 편견을 가지고 반드시 뭐 악의적으로 징계 개시 신청을 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통상의 검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에서 저희가 미루어 보건데 사실상 이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전면적으로 변했던 90년도 당시의 개정의 취지에 미루어 본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새 변호사에 대한 부분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무혐의고 한 분이 이제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보니까 아마 재판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그게 작년에 재판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로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변호사 단체의 그 변호사 징계의 어떤 그 권한을 넘겨주고 이 신청 시에 이제 그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건데 변호사 징계는 법무부로서는 그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그 악용이 될 소지가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징계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법무부가 변호사들을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감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검찰과 관련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눈치 보면 안 되죠. 근데 저는 국민의 눈치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검찰이 국민의 눈치를 좀 보고 살면 좋겠는데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뭐냐? 저도 이러저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법개혁안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을 테고요. 근데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보자면 저는 국민 눈치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법무부나 검찰이 국회를 존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법무부나 검찰이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입법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비춰보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하나의 방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입니다. 8월 24일 날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때 약속한 시한이 17년 9월 말까지 외부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하고 그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저는 뭐 법사일 안 하니까 잘 몰라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자료 요구를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 업무 보고 있는 거 한 장짜리 달랑 던져주고 끝입니다. 답변이 뭐냐면 확정된 것이 없어 줄 수 없대. 국방부보다 더 합니다. 제가 국방부 할 때 자료 가지고 많이 싸우는 편인데 이건 국방부보다 더 오만불순해요. 약속한 걸 못 지켜서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서류 쪼가리 하나 딜링 던져주고 말겠다는 자세가 이게 검찰이 스스로를 기억하겠다는 자세로 읽힙니까? 제가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자료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지금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드리지 못할 이유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무부의 이제 그 실국 본부장의 비검사 보임이라든가 지금 그건 제가 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장이라든가 평검사들 탈검찰화 그러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게 왜 늦어지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늦어지고 있다기보다도요. 그게 그 관련 직제 규정도 다 이제는 고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국장을 한 사람을 외부 공모하려면은 최소한 3달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 지체 현상이지 목표를 뭐 지연시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3달 걸린다는 것도 사정이 바뀌어서 3달이 아니라 처음에 그런 일정을 발표할 때도 3달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좀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고 해명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설명 없이 원래 발표했던 일정은 수년 됐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그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면 성실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그러겠습니까? 그 좀 참조해 주시고요. 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도 국민에게 여러 차례 약속한 상황이고 우리 장관님 취임사에서도 언급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국정기획자문회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 이전에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좀 더 분명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국회를 존중하는 게 국민 눈치 보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회도 이제 권력기관이잖아요, 그죠? 제가 행정부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많은 권력이 국회로 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의견 동의합니다. 근데 국회도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압력을 넣을 수 있죠.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국회 눈치 봐서 알아서 검찰이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국회를 존중하라는 얘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민원을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임이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거나 감시와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 검사 인사권은 장관님에게 있으신 거죠? 네. 예. 근데 이 법무부에 여기 검찰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검찰국장만큼은 지금 검사 출신으로 한다, 검사로 보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요. 이게 인사권이 장관에게 있다고 하면 검찰로부터 좀 자유롭게 뭔가 해보라는 거라고 저는 취지를 이해하는데 검사 출신이 그 인사를 보좌하는 자리에 와 있으면 그거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뭘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지금 검사가 한 2,100여 명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어떤 축적된 과거 기록이라든가 또 그 기록의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검찰 그 인사의 어떤 그 뭐랄까요 연역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게 많은데 그걸 검사인 검찰국장이 하는 경우와 검사가 아닌 외부인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검사가 인사를 했을 때 검찰 인사가 왜곡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뭐 배제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비검사로 했을 때 어떤 혼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과연 공정한 인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또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마무리를 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비검사로 해라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인사권을 준 것과 검찰국장에 검사 출신을 보임하는 것 간에 상충되는 건 없느냐? 정신적으로 보면 처음에 법 취지를 보면 저는 최소한 미스매치일 수는 있겠다. 그러면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좀 더 파격적으로 비검사로 하는 방안도 검토는 저는 해봐야 되겠다. 검찰국장 계신 데서 말씀드리니까 좀 그러네요. 검토는 저 해집사 말씀을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이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대표이신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노회찬입니다. 먼저 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법사위원이고 또 사개특위위원입니다. 여기 와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정성호 위원장님, 박범계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정웅천 의원님 모두 법사위원이면서 사개특위위원인데 지금 법사위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10시에 이 사개특위가 시작될 때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미뤄달라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자 자유한국당 간사가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같은 시각 10시에는 또 자유한국당 바쁘다는 어디 볼 일이 있다는 그 당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 불러낸다고 또 난리를 치다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10시에 그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전원 불참해가지고 그 회의가 그냥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11시에 지금 사개특위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법사위를 소집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회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인지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니라 일일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법무부 장관께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사개특위가 열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는가 싶을 정도로 공수처가 있었으면 굉장히 바빠지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일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두 사람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다가 오늘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담한 일입니다. 예. 네. 이게 지금 고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한 것이죠. 네. 그 중에 그 두 명이 그 검사인데 그 중에 한 분이 2014년도니까 지금 나이를 제가 추정해 보면 32살. 아마 서부지검의 초임 검사로 갔던 분 같은데요. 82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년생입니까? 그러면 35살입니까? 만 그렇게 됩니까? 36살. 올해는 그러는데 그 당시에 2014년 당시에 32살 맞네요. 32살이고 거의 아마 첫 임기가 서부지검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공판검사인데 이런 사람이 그 피고 측 그 변호사가 요구한다 그래가지고 그 수사 자료를 그리고 개인 그 정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갖다 건네줄 수 있을까? 저 의문도 듭니다. 지금 이 조사는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네. 수사가 되는 거죠. 네네. 그 윗선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할 가능성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춘천지검에서 윗선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그 수사를 갖다가 이렇게 축소했거나 또는 덮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압수수색 한 거 보면 그 거의 다 주로 그 채용 비리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만 수사를 그 압수수색을 당했던데 네. 왜 그 수사 외압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그 안미영 검사를 상대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사를 뭐 하지 않을까. 아니 안미영 검사는 그걸 그 내부 고발한 사람인데 네, 네. 그 고발의 내용과 연관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앞으로 그 수사단에서 판단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 지금 현재 그 수사단이 그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수사가 마지막 수사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저도 그 그렇게 수사가 미진해가지고 다시 뭐 특검이다 뭐다 또 추가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홍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 의원님들 질의 중에 강원랜드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뭐 김수남 전 총장의 현재 형사소송법적 지위,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지위 등에 대해 가지고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거나 감싸려고 하고 있거나 성역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요번에까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검찰은 괴멸적 사태를 맞이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자꾸 그렇게 감싸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서 그거 아니죠? 저는 절대 그 사건에 대해서 감싸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요. 감싸서도 안 된다고 보고, 이게 지금 사실상 세 번째 수사인데 이번 수사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모든 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법무검찰은 이제 더 이상 네. 물러설 땅이 단 한 뼘도 없습니다. 네, 네. 이제 백척간도 끝에 서 있어요. 예?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정말 나름대로는 소신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아까 그 문제를 그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기능이 없다라는 걸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무소불위의 뭐 고난 이게 오히려 국민들을 다치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그 원인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 특히 그 인사권, 모든 공무원들은 인사에 목매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은 B급은 살아남을 수 없는 A급만을 위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간 글러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A급이 되고 싶어하고 지금까지는 상급자 말 잘 듣고 정치 권력에 굴종하고 그 뜻을 알아서 헤아리는 검사들이 A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장관 총장들이 검찰을 엄청나게 망쳐먹어가지고 이제 다 털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검사 인사권에 대해서 장관이 제청하시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장관의 선의,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서 그렇게 공정한 인사가 될 것인가. 또 회귀해가지고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오고 검찰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대통령이 들어올 경우에는 또 옛날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인사권 독립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애써 얘기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좀 답답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게 뭐 상설화됐다는 보도를 언뜻 봤어요. 뭐 자세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취지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부보다 훨씬 더 독립적인 인사가 가능한 사법부조차도 거기는 뭐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정부보다는 뭐 100분의 1도 안 미치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조차도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에서 벗어나고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상설하겠다라고 어저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시사점이 크다고 봅니다. 장관님, 프랑스 검찰제도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고사법평의회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사법관 7명, 비사법관 8명, 15명이 해가지고 사법관 7명 중에는 고검장, 검사장, 부장검사, 평검사 각 직급별 대표자 1명씩이 선거로 선출돼가지고 그 최고사법평의회를 구성합니다. 물론 집행력은 없으나 공고적 권한밖에는 없지만은 모든 검사의 인사 관련 서류를 갖다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매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인사에 대한 논의 사항을 전부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자의적인 검찰 인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승진심사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직급별 대표인 검사들이 역시 또 참여를 한답니다. 제가 이걸 뭐 당장에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자연인인 장관과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서 인사가 공정하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과연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검찰도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에 의한 인사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간의 선의에 기대하는 제도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독립인가? 즉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그 절차로부터 독립이라면 총장에게 주는 게 과연 인사권의 독립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를 들으셨듯이 사법부 인사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 인사가 잘못됐다는 전제가 아니고 그 인사에 대한 뒷말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떤 선거제도의 도입, 예를 들면 검사장을 선거를 한다든가, 일반 국민들이 선거한다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검사들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든가, 또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든가 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제2, 제3의 우병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본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리모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절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찰 인사가 정권에 따라서 악의적으로 오용되고 악용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그 마음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사권을 검사들에게 완전히 총장에게 독립시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좀 뭔가 그 검사들의 어떤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인사 제도, 이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조홍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국회도 국회 안에 여러 유형의 국회의원들이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국회 전체가 욕을 먹는 거죠. 사실은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검사들도 많으시고, 그러나 그것이 바깥에 비춰지는 문제가 될 때는 검찰 전체가 욕을 먹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법무부에서 지금 업무 보고를 내주신 이 내용에 보더라도 이 임무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법무부가 검찰청하고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장관님 빼고.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 검사이신 분들 손 한 번만 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는 공수처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탈검찰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렇게까지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니까 또 완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법사위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7년에 6월에 법무부에서 검사분들이 맡고 계시는 이 직책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이 바뀌시고 정권이 바뀌고 변화된 게 이거입니다. 장관님께서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개혁의 방향이다라고 하고 실제로 탈검찰화라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뀐 건 이 직위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법무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직은 다 대부분 검찰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분들은 당연히 검사분들은 보직을 옮겨 다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요한 직책에도 근무하시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이죠. 맞죠? 그러면 법무부의 업무들이 지속성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저는 인권 문제, 피해자 보호, 제가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피해자 보호 본인들이 해야 되고 인권 문제는 정말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가? 검찰이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검찰은. 이게 적정합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론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회찬 의원님의 이번 그 보좌관에 대한 얘기 저는 이 문제 탈검찰화에 대한 검찰들의 불만이 검찰 출신의 김진태 의원을 통해서 표출된 게 아닌가 라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아니 블라인드 제가 그분의 그 당사자의 그걸 다 읽어봐도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개방직에 해서 법무부 직원이 이제 겨우 한 사람 됐는데 그거조차도 마치 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뭔가 임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물을 흐리고 있는 거 저는 이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자꾸만 고민하게 됩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님의 말씀대로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는 정말 말 그대로 사법권에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징계권도 있다고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 사법이라는 그 행정 영역을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그리고 교정이라는 이 엄청난 중요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검찰이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교정 업무 저는 완전 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정 업무에 대해서 변화된 게 뭐가 있죠?
관심 없으시지 않을까요? 저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렇게 왜 굴절돼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변화의 이 지체라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님만 그리고 법무실장님만 그리고 인권정책과장님, 인권국장님만 이렇게 전혀 이미 이 모든 주요 보직을 검찰들이 하시고 검찰 내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조직적인 그런 유대관계가 계신 이 많은 분들 속에서 그렇게 홀로 섬으로 남아 계신 이 비검찰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비검찰인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사에 맞게 검찰개혁과 법무개혁들을 추진하실 수 있을까? 저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예. 이 탈검찰화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법무부의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비검사로 지금 보임이 되어 있고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곧 이제 보임이 비검사로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과장들도 그렇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꾸준히 진척이 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의 그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조사단과 그리고 이제 막 발족한 법무부 대책위가 저는 위상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 기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상조사단은 검찰에 대해서 다 하고 있고 이 법무부는 검찰 빼고 나머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론의 잘못된 오보라고만 믿고 싶지만 왜 그 중요한 시점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저는 꼭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무부 성추행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검찰을 포함해서 교정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 다른 부처까지도 총괄해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 분야는 지금 검찰은 그 검찰 조사단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필요하면은 대책위원회에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검찰을 포함한 총괄적인 대책위원회가 법무부위원회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혀 검찰을 제외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범계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 검찰의 개선의 방향은 잘 가고 있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합니다. 개선되고 있고요. 특히 이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때 참 인권과장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장관님 그 당시 저와 같이 일했던 사개특위 기억나시죠? 네. 지금은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탈검찰화의 상징들인 인사분들이 여기 한 분, 세 분이죠. 국시장이면 이렇게 와 계십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 검찰국의 우리 박균택 검찰국장님도 계시지만 훨씬 더 좀 상호 협조 그리고 의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별 칸막이도 있는 거고요. 또 부처 안에도 칸막이가 있겠죠. 또 뭐 누가 봐도 대한민국 검찰국이 셉니다. 법무부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조직 체계상은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이렇게 돼 있죠. 위상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박 국장님? 네. 예,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십니까? 예. 그래서 이왕 탈검찰을 할 마당에 이분들이 자리를 잡고 적어도 뭐 2년이든 3년이든 이제 확고히 이것이 제도로 정착이 돼야지 그만큼 비례적으로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거, 또 인사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것은 아직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도 갈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은 그리 갈 겁니다. 제도로서의 보장을 떠나서 상당 부분 일선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과거와 같이 진짜 낙하산식 이사라든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인사로 전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범정 기획관실이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장관님. 네네. 저는 그 과거에 동향 정보를 중심으로 했던 그 범정이 참 찌라시만도 못한 그것도 생산해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범죄 정보를 강화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강원랜드 수사단의 수사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냐. 제가 뭐 최고위원을 하면서 전국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다녀서 강원도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가보면요, 강원랜드요, 인사 채용 비리, 이것은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꽂는 대로 꽂혔다. 이 얘기는 꽂는 대로 꽂아는 사람들이 엄청난 강원랜드에 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인사 채용 비리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더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이라는 아주 특수를 맛보았습니다. 강원랜드와 관련된 공사들, 예? 거기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얼마만큼 제왕적 위치에 있는가를 굳이 여러 군데를 꽂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돌아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센 분들인가, 얼마나 그 지역에 황제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수사 의지의 문제입니다. 수사 의지. 예. 근데 제가 MB 수사와 관련해서도 다쓴 누구격 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가서도 조사받고 동부지검에 가서도 조사받은 그 내부 제보자들을 제가 조사받은 뒤에 다 뵀었습니다. 여러 차례. 근데 지금은 가닥을 잡았잖아요. 수사의 가닥을 잡아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검사분들이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지 처음 알았다. 예? 그렇게 우리 온 국민들이 다스와 관련된 상식화된 그 여러 가지 팩트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그렇게 모르는지 몰랐다. 책을 한 권, 그 다스와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서야 좀 가닥을 잡고 물어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수사의 주체는 검사라는 겁니다. 검사가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결론이 드러납니다. 국민들은 모릅니다. 얼마만큼 여기에 기술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은 몰라요. 이 기술은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검은띠 검사를 거기를 왜 보내셔가지고 사람 그렇게, 예? 애꿎게 이렇게, 제가 표현이 좀 심한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기스내게 만듭니까? 예. 검찰이 자랑하는 검은띠 검사라면서요. 공인 인증 1호 검사라면서요. 결론이 뭡니까? 결국 면접을 줬잖아요. 정호영 특검한테. 왜 면접을 줬겠습니까? 정호영 특검을 특수직무유기로 입건해가지고 기소하려면 그 전에 했던 대검 중수부 BBK 사건 수사까지 다 들춰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호영 특검이 아마도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분 틀림없이 들어가가지고 나 기소할래?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2007년도 그 BBK 대검 중수부 수사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수사는 지금 잘한 거냐? 그건 특수직무유기 아니냐? 라고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할 때도 좀 해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오늘 국회 방송에서 중계를 하는데 많은 검사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수사 의지와 열정과
능력에 따라서 수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지 무슨 그 법 기술자처럼 증거가 어떻고 저렇고 법원이 왜 욕을 먹어요? 그놈의 증거 능력이라는 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 세상에 증거 능력을 판사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욕을 먹. 네. 그래서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 장관님께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일선의 검사들에게 이렇게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검찰국장 뭐 말씀 있으신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다 질의 끝난 다음에 예. 별도로 발언 줄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보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예, 다음은 추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사위 산회했어요? 예, 그럼 뭐 좀 더 추가 질의 아니 왜냐면 지금 야당 의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여당 의원님들하고 외찬 의원님만 참석한 상태에서 계속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실수를 했었는데 네, 예.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게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갖고 오전에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다 질의를 하고 산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혹시 하실 의원님들 계시면은 하시고 아니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또 질의하실 의원들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예, 박순태 검찰국장 뭐 한 말씀 하시죠. 네.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이제 다스 동부 수사팀 수사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견상 보면 언론의 보도나 상식이나 또 외견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을 아마 다 맞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 사건이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 기록 내용을 또 아마 보시면은 왜 특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아마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좀 한번 해당 검사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있는 검사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조금 내면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을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네, 그리고 예, 진섬 의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좀 기억이 나서요. 이거 좀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이시영 씨 전세자금 6억 사건 또 내곡동 구입비 6억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자꾸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재수사를 꼭 좀 철저히 해주셔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말씀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위원장도 간단히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의 어떤 소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실상 첫 회의입니다.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질 못해갖고 의사진행이 원활치 않게 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 의사진행은 가능한 한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주체, 수사의 최종적인 책임자, 주재자는 검사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공수처가 논의된다고 해서 우리 법무검찰이 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백척가운데 서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또 사직성의 각오로 우리 검찰을 또 법무부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셔야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많은 검사분들은 정말 정의감에 충만해 있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굉장히 그런 의기가
투철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자부심과 긍지, 이게 지금 처참하게 짓밟혀가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권력과 결탁한 그런 검사들, 권력에 굴종하는 검사들, 오직 인사에 목매여서 정의는 내팽개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그 약속도 잊어버린 그런 극히 일부 검사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기 계신, 뒤에 계신 우리 검사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적폐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관행들, 부정 비리들, 그게 밖에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검찰이 정말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그 잘못된 관행들, 검찰 내의 그런 부조리한 현상들을 과감하게 단절해내야만 합니다.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니까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됩니다. 채용 비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분의 과거 같이 근무하던 상급자들, 고위 검찰 간부들, 현직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분들이 관계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은 국민적 질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사개특위만 볼 게 아니라 각급청의 검사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갖고 파사 현장의 자세로 검찰 내부의 잘못된 비리들, 또 우리 사회의 잘못된 비리들을 좀 척결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공수처에 관련해서도 찬반이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도 또 경찰의 입장이 다르고, 또 검찰의 입장이 다르고, 또 검찰 내부의 입장도 다양합니다. 과거의 그 사법개혁 관련해서 보면요, 서로 자기 입장만 강조하고 자기 입장에 서갖고 의원들 상대로 해갖고 속칭 로비를 합니다. 저쪽 주장은 잘못된 거다. 이런 행태들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경찰에다도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게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보호, 조직이기주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우리 법무장관님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법무부의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에서 이 과정을 통해 갖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입법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진선미 의원님의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에서는 좀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진들,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변호사와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은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 변호사는, 그러니까 변호사의 그 직업적 특수성에 기인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이라는 의뢰인의 관계에 있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서 법정에서 그리고 또 수사일선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의 권리는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 인권과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부분은 바로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 징계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변호사 징계제도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는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법무부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90년대 개정 이후로는 변호사 협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처리를 하되, 그러니까 이 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마련을 해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사례에서 법무부의 당해 제도 운영의 면도 그렇고 또 그 운영의 사례를 통해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식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장경욱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 또는 혐의를 부인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면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변협에 대해서 징계 신청을 합니다. 그 대한변협에서는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받고 기각을 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기각을 당하고 나자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사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가 고 장준하 사건을 취급한 변호사가 민형사 사건을 소송 수임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은 형식상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일 뿐 소송 수행을 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여 징계 신청 자체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건의 사례가 이의 신청을 통해서 법무부에 계류가 된 상태에서 2018년 2월 2일 이제 얼마 전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가 통보되고 이제 출석이 요청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의 의결이 되었는데요. 김희수 변호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의무사 진상규명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견책, 그리고 또 김민숙, 장경옥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각의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조금 구체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짧게 줄여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도 합니다. 징계 개시 청구권자는 대한변협 회장이고 불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검찰의 불복 권한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판단 없이 징계 개시 결정을 해서 법무부가 심의 의결을 한 것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실체적으로도 위법합니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결정을 한 것인데 실체적 징계 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심사를 한 법무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한 문제점 인식인데요. 저는 이 사안이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빚어진 건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 김영환 청와대 민족수석 비서관의 소위 비망록이라고 불리우던 수첩에 의하면 났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제가 왜 묻느냐면 검찰 개혁과 직결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초임 검사가 저도 검사 출신이지만 초임 검사가 이선의 지시나 압력이 없이 수사 기록을 변호사에게 유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 지금 수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임 검사의 뒤에 다른 선배 검사나 부장 검사나 이선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이선에 대한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추검사하고 최검사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현직 고위검찰 전직 장관까지도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검찰이 그래도 늦게나마 이 수사를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검찰의 관례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이 적발됐어도 그동안의 검찰의 무난한 분위기로 봤다면 과연 이 검사를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칠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검찰의 문화로 봤을 땐 징계 정도는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정말 정식 수사 사건으로 인지를 하고 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우소불위에 검찰을 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자정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설치가 굉장히 검찰에도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 내에서 이 사건을 지금 국민의 여론을 본다면요. 만약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 조사를 해서 밝히려고 할 텐데 밝혔어요. 근데 만약에 수사를 해보니까
진짜 단독 범행이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근데 그 결과 발표하면 지금의 국민에서는 검찰이 만약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에서 분명히 덮어주기 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을 겁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있어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 그런 결과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이 검찰을 덮어주기 위해서 수사했다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게 검찰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징계 절차가 계속되고 있던 시기인데요. 2014년 9월 11일 장경욱 변 철저 고발건 조사, 변호사 자격 증지, 법무부 징계라는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이런 메모도 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이 됐던 사건입니다. 공안 사건의 변호인을 징계 제도를 악용하여 겁박한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징계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명확하게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운용 예례가 이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되짚어 봤더니 징계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법무부가 독점하던 체계였습니다. 변호사법이 49년 제정될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 되고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독점적으로 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90년대 93년도입니다. 변호사 단체 자율성 강화를 명시적으로 하고 결국은 일부 징계권을 변협 징계위원장에게 이관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전면적으로 변호사 단체 자율성을 인정하고 모두 이관을 한 이후에 이의 신청 사건만 법무부가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법학교수, 민간인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서 변협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의 신청권을 가진 법무부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굳이 이의 신청에 이르는 사건을 이렇게 심사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2000년대 역시도 한 번 개정이 있었는데요. 국민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넓혔었습니다. 의뢰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일명 계약으로 보여지는 지점들이 바로 이때 등장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 개시 신청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검사장이 이 건처럼 이의 신청을 하게 돼서 법무부의 심사를 계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특정 집단을 편견을 가지고 반드시 악의적으로 징계 개시 신청을 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통상의 검찰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에서 저희가 미루어 보건데 사실상 이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전면적으로 위반했던 90년도 당시의 개정의 취지에 미루어 본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새 변호사에 대한 부분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무혐의고 한 분이 이제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보니까 아마 재판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그게 작년에 재판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로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변호사 단체의 그 변호사 징계의 어떤 그 권한을 넘겨주고 이의 신청 시에 이제 그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건데 변호사 징계는 법무부로서는 그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그 악용이 될 소지가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징계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나가세요. 예? 저 수석 아니에요, 저분? 수석이 회의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석한테 와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의를 왜 이렇게 진행? 지금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수석님 자리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회의장을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진행을 합니까 이게? 위원장님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범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보충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삼선하면서 한 10여 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법사위도 2번째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많은 특위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열려갖고 그 해당 특위에 관련된 그 장관이와 오셔갖고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에 여야 간 간사 합의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소집해갖고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장관을 오라가라 말아 하는 이런 행태를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 국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야당 법사위원장 일방적인 소집에 의해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수석이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갖고 좀 어수선하게 됐는데 수석도 가만히 계시고요. 이 오늘 열리고 있는 이 사법개혁특위는 오래전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개최된 겁니다. 법사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 오늘 특위에 장관이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고 또 그 답변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10시에 시작했는데 11시에 법사위를 갖다 일방적으로 소집해갖고 장관을 오라가라.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특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셔갖고 계속 답변 응해 주시고요. 우리 법사위 전문위원이나 직원들 좀 힘드시겠지만 자리에 앉아가고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방청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자리 이석하거나 어수선하게 하지 마시고 특위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다만 질의는 주질의 순서가 있긴 하지만 의원님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위원님들의 하면 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서울고검 감찰부가 최인호 변호사를 수사 담당했던 채모검사, 추모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 남부지검 근무 당시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최 변호사 조사했었고, 추 검사는 2015년 서울 서부지검 근무 당시 최 변호사의 횡령 혐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입니다. 이제 수사 기록 일부를 최 변호사 측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 검사가 당시 초임 검사였다고 언론 보도에 나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관에 대한 회피 제도가 있듯이 검찰에도 검찰에게 부담을 줄 수 있거나 독립성,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의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정말 역설해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반드시 국회에서 공수처 통과되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안미연 검사의 폭로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이제 그 검찰청법에 의하면 7조에 따라서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연 검사의 경우에도 이 현행법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아니죠. 네, 이의 제기권 관련한 내부 대검의 지침이 금년 1월에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미연 검사가 그걸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준수해 가면서 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예,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그 과거에 그 언론과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된 형태를 보면 이 지침대로 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제가 볼 땐 지금 현행 검찰 내에서 과연 이 지침에 따라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검사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 실제 이 지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화와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 검사의 이의제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지침 내용을 검토해 보고요. 그것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사개특위는 논의가 초반부에 불과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간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의 이제 문제 인식들을 이 회의체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간에 많이 논의되던 과제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얘기를 저는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 법조에는 여러 가지 축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축이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